여러분, 제가 지난 9년 동안 수많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불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 상간녀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유일한 상간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안녕하세요. 9년차 이혼 전문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지 의심 가는 분들을 위해서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배우자의 수상한 상태를 목격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바람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우선 바람을 피고 있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외모를 전보다 훨씬 더 가꾼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머리 스타일을 단정하게 하고 평소에는 편한 옷을 좋아했는데 단정한 옷을 찾아 입기도 하고요. 특히 불륜을 하는 남성분들 평소에는 자주 씻지도 않다가 예전과 다르게 아주 열심히 씻고 속옷까지 신경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거나 손톱을 새로 하기도 하고요. 여성스러운 구두를 신고 원래 안 입던 치마를 입기도 하고요. 이렇게 남녀 모두 바람피는 상대가 생길 때에는 외모를 조금 더 가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예뻐 보이고 잘생긴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니 평소보다 외모를 더 가꾸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가 요즘 유난히 옷차림, 겉모습에 신경을 쓴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고 얼굴이 폈다 하는 분들은 내 배우자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조금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취미를 갖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취미를 갖는 건 나쁘지 않죠. 운동을 해서 살을 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 취미 생활을 상간남, 상간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골프를 치겠다고 해서 주말 외출을 허락해 줬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며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장비에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등산, 골프 등 취미생활 그 자체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장비나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취미생활을 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분들은 취미활동 그 자체보다는 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유독 장비,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가 갑자기 새로운 취미활동에 심취한다. 취미활동을 위해 돈을 많이 쓰고 너무 꽃단장한다 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평소보다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갑자기 배우자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평소답지 않게 야근을 너무 자주 한다 라는 경우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9년 동안 수많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불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회사입니다.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가 미혼 남녀처럼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사람보다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과 불륜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매일 보는 친한 직장 동료에게 와이프, 남편이랑 싸운 이야기, 자녀들 크는 이야기 등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또 만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니 훨씬 더 쉽게 일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이 같으면 생활 수준이라거나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던 배우자가 사내에서 동시에 3인의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 상대방이 평소보다 나에게 더 잘해줍니다. 보통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와이프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되게 차갑고 못되게 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건을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배우자에게 오히려 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직장 내에서 3명과 바람피고 있었다는 그 상대방 배우자도 평소에는 정말 상냥하고 다정한 남편이었고요.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그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의 바람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그 상간녀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유일한 상간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직접 저희 의뢰인을 찾아와 이 사실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 다정한 남편이 직장 내에서 무려 2, 3년간 3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희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다 보니 사실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조정장에서 그 상대방 배우자를 직접 몇 번 봤는데요. 그분은 제가 봐도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말투도 너무 젠틀하셔서 이 사람이 직장 내에서 3명과 바람을 폈다라고는 도저히 매칭이 되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내 배우자가 평소보다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인다. 비록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나에게 아주 다정하게 상냥하게 대한다 하는 경우도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심증만 있고 실제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상간녀가 직접 찾아와서 부정행위를 폭로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심증만 있고 실제 증거는 전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최악의 판단은 이런 심증만을 가지고 배우자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대부분의 분들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다짜고짜 배우자를 막 몰아세우는데요. 휴대폰을 달라고 한다든지 블랙박스를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상대방 배우자가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아는 순간 평소보다 더 치밀하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절대 배우자를 몰아세우면 안 되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바람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심하다가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방심하는 경우가 99%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클라우드가 이렇게 모두 연동되어 있고 하다 보니 바람을 들키지 않는다 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인을 절대 주지 마시고 평소처럼 행동하시면서 시간을 두고 차분히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자고 맹세했던 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과 상처 정말 평생 치유되지 않죠. 그런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실제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용서하자니 너무 억울하죠. 배우자와 이혼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내 배우자에게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바람은 병이라고 그러던데 그 의뢰인분들이 한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또 재방문을 하셔가지고 사건을 다시 맡기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났고 이 분들이 중년이셨어요. 60대. 알고 보니 내 남편이 부부 동반 모임에 있던 다른 여성분과 8년 동안 만남을 갖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집까지 얻어서 이제 숙박업소 대신 이용하는 월세집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오랜 기간 심각하게 바람을 피우셨던 분이 있었어요. 위자료를 받고 남편분이랑은 이제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사셨는데요. 알고 보니 이분이 소송을 한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계속 지속해왔고 다시 걸리게 되었을 때는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도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하시면서 이혼을 하고 또 그 상간자한테 다시 또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진행했던 위자료보다 두 번째 위자료가 더 높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